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숨가쁜 대입 레이스는 한창입니다. 올해는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입시 전략 등을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 난이도를 좀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했다 이런 기조고, 그런데 정작 시험을 친 수험생들은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요. 이씨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네. 불수능에 대한 평가는 일단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 1등급 안에 들어온 학생들도 보통 때 시험 같으면 한 두세 문항 정도 틀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5문제 정도가 왔다 갔다 그럴 정도로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절대평가 영어 과목이 지금 한 6%대로 지금 90점 넘는 학생들이 추정이 되는데, 보통 상대평가일 때가 90점 넘는 학생들이 한 15%에서 10%까지 나왔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상대평가일 때보다 이번 영어 절대평가 시험이 더 어려웠다.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현재까지는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평가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평가원 발표하고요,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혹시 비대면 수업 한 2년 한 그것 때문에 학력 저하가 현실화됐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학력 저하라고 수험생들에게 그냥 돌리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금년도가 이제 통합수능으로 수능 체제가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은 전년도만 하더라도 쉬운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구성이 되는 패턴이었었는데, 네. 금년도부터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뀌어진 수능에서 제대로 적응할 시간도 없었었고, 고난도의 어려운 한두 문제가 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30문제 중에서 한 10번 때부터 지금 안 풀리기 시작했다라든지 그 정도의 난이도가 한 30%대가 정답률이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오지선다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찍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실제 수능이 바뀌어지면서 수험생의 어떤 체감 난이도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또 평가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에 제기된 이의 신청이 이제 1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게 이제 늘은 걸로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 최종 정답을 발표했어요. 이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 5시에 발표가 됐는데, 네. 다른 부분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생명과학 2.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대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하게 되고, 또 서울대에서는 또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죠. 네. 20번 문제가 문제 제기는 되었었는데,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 자료까지 냈었는데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해석상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다만 정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까지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소송으로까지 비화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어쨌든 생명과학2는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될 것으로서는 보여집니다. 네. 역대급 불수능, 누구에게 가장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고3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네. 수시에서 학종이라든지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서를 내었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고3 학교 내신 파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금년도가 이제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에서 또 문과 학생들이 1, 2등급 어떤 학부가 조금 어려웠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수능에 집중을 했던 재수생보다는 고3 재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수시 모집이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과 뭐 주의사항 좀 짚어주시죠. 수능 체제를 조금 못 맞출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들이 좀 문과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지난주 일요일까지 시험을 봤었는데 최상위권에서 수능 체제를 좀 높게 요구하는 어떤 문과 대학의 논술 결시율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 체제를 조금 더 완화시킨 대학들은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하향 지원 추세가 나타났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문과에서 특히 결시가 좀 높았고, 그보다 조금 그 밑에 대학들은 논술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응시율 자체가 높았다라는 것을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면접이 좀 남아있을 텐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서류 심사에 기반을 한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 제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 답변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정시 원서 그 접수가 12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또 어려운 그 수능이 정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우선 정시에서는 뭐 불수능이었다고 해가지고서 뭐 특정 집단에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어렵게 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합격선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과에서 합격선이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과목당 보통 작년도 같으면 한 80점대 정도 형성이 됐던 인서울 커트라인 선 자체가 올해는 한 60점만 맞아도 된다라든지, 이과에서도 한 60점 후반대 정도만 맞으면은 인서울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원점수 기준으로서 봤을 때 낮아진다라는 거. 다만 이제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의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가 12월 10일 날 결과 발표 상황에 따라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얼마만큼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좀 관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금년도가. 근데 계속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그 문이과 통합이 이래저래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정시 모집에서 지원을 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까요? 문과가 사실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확보에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서는 일단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사실 문과라고 해가지고서 뭐 특별하게 불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요즘의 추세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많이 좀 이과에 포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과 상위권 수학 학생이 전년에 비해서 사실상은 없다라고 볼 정도로 1등급에서 그 수학의 문과 학생들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문과의 최상위권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층 자체가 엷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수로서 저런 높은 대학까지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문과로 봤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과에는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주 전과목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1, 2점 포인트라 하더라도 상위권 간의 경쟁이라든지 눈치는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시에서는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이번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가나 다군 세 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점수가 지난해 합격 점수보다는 큰 폭으로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12월 10일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입시 기관들에서 이제 모의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점수 상황대별로 어느 대학,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추세라든지, 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들의 점수대라든지, 또 그런 어떤 그 학생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좀 확인해보는 그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자기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있는 과목을 일단 설정해 둘 필요가 있죠. 그 과목에서 뭐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보통 한 40%대라든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사실 1, 20점대가 왔다 갔다 그럴 정도가 되니까 경쟁력 있는 과목의 설정,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가중치에 대한 과목별로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정시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의 가중치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변별력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수능 난이도 논란과 정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